네. 안녕하세요. 입안 상쾌하게 하려고 아니면 입냄새 때문에 구강청결제, 가글이죠. 이거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. 아마 당신도 그중 한 분일 수 있고요. 실제로 보니까 인구 4명 중 1명이 쓴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, 뉴스 기사부터 건강정보, 연구 논문까지 쭉 훑어보니까요. 구강청결제의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 신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. 특히 혈압이나 혈당 문제랑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구강청결제, 과연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또 어떻게 써야 현명한 건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각을 쓰는 이유 역시나 설문조사 보니까 입냄새 제거 이게 압도적이네요. 73.4%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상쾌함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죠.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칫솔질을 대신할 순 없다.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다. 이렇게 강조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칫솔질로 사실 입안 면적의 한 25% 정도밖에 못 닦거든요. 아, 그렇게 적어요? 네, 그러니까 나머지 75% 관리에 도움은 될 수 있겠죠. 근데 문제는 균형이에요, 균형. 균형이요? 어떤? 네, 그러니까 입안에는 해로운 세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 몸에 이로운 꼭 필요한 균들도 살고 있어요. 그런데 구강청결제, 특히 그 클로로헥시딘 같은 좀 강력한 살균 성분이나 아니면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들 있잖아요. 예전에 어떤 제품은 26%까지 갔으니까요. 이런 것들이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문제입니다. 아, 그 항생제 먹으면 장내 유익균까지 다 죽는 거랑 좀 비슷한 거군요? 정확합니다. 네,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. 그럼 입안의 유익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?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? 오, 아주 중요하죠. 예를 들면요, 우리 입안, 특히 혀 뒤쪽에 사는 특정 세균들이 있는데 얘네가 음식에 있는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줘요.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요? 네, 그 아질산염이 몸 안에서 다시 산화질소라는 걸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가 진짜 중요해요. 혈관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조절하고요. 또 혈당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와, 입안 세균이 혈압, 혈당이랑 관련이 있다니?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? 그렇죠. 저도 이 부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. 잠깐만요. 그럼 매일 쓰는 가글이 그 중요한 세균을 막 죽여서 결국 혈압이나 당뇨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? 그 근거가 있나요? 네,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매일, 특히 하루에 2번 이상 구강청결제를 쓰는 게 고혈압이나 E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죠. 아, 정말요? 네, 푸에르트리코에서 한 연구를 보면 과체중인 분들이 매일 2번 이상 사용했을 때 3년 안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50%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고요. 50%네요. 와. 네,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용 후에 혈압이 올라가는 게 관찰되기도 했고요. 아무래도 이 산화질소 생성 과정이 방해받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혈압, 당뇨 위험이라니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. 혹시 다른 잠재적인 위험은 없을까요? 암이랑 관련 있던 이야기도 언뜻 본 것 같은데요. 쓴 그룹에서 특정 세균 수치가 좀 올라갔다는 결과를 냈어요. 근데 그 세균들이 식도암이나 대장암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. 푸서박테리움 뉴클레아톰이나 스트랩토코커스 앙기노서스 같은 것들이요. 좀 걱정되네요. 네, 그리고 구강암과의 연관성, 특히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예요. 아, 그렇군요. 2012년에 미국 FDA 같은 곳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고는 했지만 알코올 자체가 발암물질 침투를 좀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 입안 미생물 환경을 좀 나쁘게 바꿀 수 있다. 이런 연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좀 무거운 얘기 말고도 그냥 흔하게 겪는 부작용들도 있잖아요. 입안이 막 화끈거린다거나 껍질 벗겨진다는 분들도 있고. 맞아요. 특히 그 알코올 들어간 제품들에서 그런 경우가 흔하죠. 입안 건조증,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죠. 이게 대표적이고요. 네.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입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. 입이 마르니까요. 아, 건조해서요. 네. 그 외에도 자극감이나 미각이 좀 변한다거나 치아가 약간 착색되는 경우도 있고요. 특히 특정 치약 쓰고 바로 쓰거나 클로로헥시딘 성분 오래 쓰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휴,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할까요? 그냥 당장 끊어야 하나요?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. 다만 좀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는 있겠죠.
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절대 칫솔질이나 치실, 치간 칫솔을 대신할 수 없는 보조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. 네, 보조수단. 둘째는 너무 자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하루에 2번 넘게 쓰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니 빈도를 좀 제한하는 게 좋겠고요. 하루 2번 넘지 않게. 네. 그리고 셋째는 칫솔칠하고 바로 쓰기보다는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두고 쓰는 게 좋습니다. 성분끼리 안 좋은 상호작용을 하거나 착색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. 아, 30분 간격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넷째, 만약 입이 좀 건조하거나 자극에 민감하시다면 알코올이 없는 알코올 프리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. 이게 세균 균형 유지에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충치 예방용 불소다, 잇몸 질환 때문에 처방받은 성분이 들어간 걸 써야 한다면 당연히 치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. 또 혹시 사용하시다가 자극이 느껴진다. 그럼 바로 사용 중단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특히 수술 후에 소독 목적이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 한 노년층 연구에서는 오히려 구강청결제를 안 쓰는 그룹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더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거든요. 그만큼 개인 상태에 맞는 조언이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. 정리하면 구강청결제, 잘 쓰면 분명히 입안위생관리에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는 맞는데 너무 자주, 특히 좀 강력한 성분이나 알코올 함량 높은 걸 쓰면 입안 건조는 기본이고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까지 줄여서 혈압이나 혈당 문제 같은 전신건강하고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. 이런 거네요. 맞습니다. 결국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느냐, 이게 핵심인 거죠. 네. 현명한 사용. 네, 우리 입안의 이 작은 미생물 세계가 혈관 건강이나 신진대사 같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이랑 이렇게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우리가 그저 순간의 상쾌함, 그 입냄새 제거를 위해서 입안을 너무 과도하게 살균하면서 나도 모르게 더 큰 장기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. 오늘 한번 당신의 구강관리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